뮤지션을 위한 뮤지션에 의한 뮤지션의 음악생활 백서. 네,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오늘은 저희 음악생활 백서 7회 되네. 영화와 음악 관련된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음악 그러면 영화는 발전을 거듭했고 네. 음악도 발전을 거듭했는데 그렇죠. 무성 영화 시대 있었죠. 네네네네네. 찰리 채플린이나 무슨 네. 무성 영화가 대사가 없는 영화지 음악이 없는 영화가 아닙니다.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영화와 음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없죠. 없습니다. 네, 바로 그 부분이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영화와 음악을 뗄 수가 없고 네. 그리고 음악을 다루는 영화들도 있고 그 영화 중간중간에 재미를 주기 위해서 삽입하는 음악적인 거 요소들을 뭐 삽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다뤄볼 제목 영화 영화들은 음악편. 네. 그 보통 그런 거죠. 다 완전히 음악 영화가 영화는 아니라 아닌데 네, 이런 잔재미들을 줬던 네, 내용들을 무슨 한번 뭐 뮤지션의 일대기를 다룬 뭐 레이라든지 네. 이런 영화가 아니라 네, 아니고 그냥 아니고 극 영화인데 그렇죠. 거기서 이제 음악적인 요소들을 살린 부분들을 살살 그렇습니다. 건드려보는 그런 잔재미를 한번 주기 위해서 기획한 음악생활 백서입니다. 네. 첫 영화가 좋네요. 그렇죠. 첫 요 영화 저는 다행히 봤습니다. 아 저도 봤죠. 네, 1985년작이죠. 백 투 더 퓨처. 백 투 더 퓨처. 백 투 더 퓨처. 이 영화를 요즘 친구들이 알고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백 투 더 퓨처 벌교야 봤냐? 백 투 더 퓨처. 봤대네. 몇 년생이시죠? 93년생이 93년생. 맞다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백 투 더 퓨처가 그게 그 직배사가 없을 때 들어온 영화였다가 네. 우리나라에서 상영을 못했습니다. 1년 아, 6개월 그런가요? 정도. 네네. 예. 어머니랑 사귀게 되죠. 네, 그렇죠. 그 과거로 가가지고 네네. 그래서 근친상간에다 그래갖고 상영을 못했습니다. 18개월 동안. 그래서 그랬군요. 네, 그런 법적 부분들이 공방으로 있었군요. 빚어졌다가 겨우겨우 이건 오락 영화다 이래갖고 네. 그렇게 우리가 문화적으로 암울했던 시기가 있었네요. 그렇죠. 네, 뭐 요즘도 뭐 돌아가는 거 보면은 뭐 썩 많이 발전했더라고. 그렇죠. 하기는 좀 힘든 부분들도 있고. 예, 이 백투더 퓨처 같은 경우는 이제 주인공인 마티 맥프라이. 예, 그렇죠. 마이클 제이 폭스. 예. 예가 이제 로큰롤과 스케이트보드. 네, 그 뭐. 자동차를 좋아하는 청년입니다. 그렇습니다. 청년인데 이 괴짜다 보니까 동네에서 유일하게 이해를 해주는 사람이 괴짜 과학자 한 명밖에 없어요. 그렇죠. 브라운 박사. 완전히 이제 괴팍하고 괴짜 같은 발명가인데 이제 타임머신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자동차 스포츠카를 그렇죠. 제조를 해서. 예. 스포츠카가 이제 드로리안인데요. 그렇죠, 드로리안. 드로리안인데 이거 얘기하면 또 음악생활 백서 따로 만들어야 되니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개발하게 돼서 이제 시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괴환들에게 총을 맞습니다. 총을 맞고 쓰러지죠. 네, 그래서 이 마티가 그 위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자동차를 밟는데 30년 전으로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백이 된 거죠. 백이. 그렇죠. 30년 전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돌아갔더니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30년 전에 브라운 박사를 또 만나게 되죠. 이제 다시 현재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그 브라운 박사의 힘을 빌리는 수밖에 없어서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셨지만 마티의 어머니가 마티 같은 사람이 그때 당시에는 없었거든요. 예, 야사시하고 좀 이렇게 귀엽고 이런 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반하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연결이 돼야 현재 마티가 생기는데 막 사진에서 막 자기가 지워지죠. 지워지고 손도 점점 없어지고. 네. 점점 이렇게 문제들이 발생을 하면서 안 되겠다. 이 마티가 원상복귀를 시켜야겠다. 엄마랑 아빠랑 엮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되는 거죠. 과거에 이런 일들이 생겨버리면 현재 자신이 없어지기 때문에 두 분을 엮어주기 위해서 아버지가 계신 파티장에 어머니의 손을 잡고 딱 가서 이제 그래도 잘 아빠는 저쪽에서 춤추고 있고 그렇죠. 엄마는 여기서 춤추고 있고 그래서 잘 안 되고 분위기를 좀 띄워주기 위해서 명장면이 하나 밴드에 딱 올라가죠. 기타 좀 네. 빌려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 당시에 이제 락앤롤이라는 게 좀 생소했었을 당시지만 락카 빌리겠죠. 그렇죠. 빌리죠. 저 딩디당디 좀 약간 이제 좀 락한 게 없었죠. 쇼킹한 게 없었는데 이 마티가 올라가서 척 베리의 자니비 굿을 3호를 들고 연주를 합니다. 그렇죠. 깁슨의 3호를 들고 연주를 하게 되는데 정말 재밌는 장면은 이때 옆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던 친구가
척베리에게 전화를 하죠. 예, 야, 네가 찾았던 사운드 바로 여기 있다. 그걸 들려주죠. 네, 들려주고 그래서 이제 척베리가 탄생을 하면서 네. 짜니비구들을 이제 작곡하게 되는 그렇죠. 거겠죠. 네. 척베리가 그 더워크, 네, 오리걸음, 오리걸음, 도 유명하고 그 척베리가 꽤 있더라고요. 또 14세 소녀를 또 뭐 그렇게 평탄한 삶은 네, 아니었습니다. 아닙니다. 네. 그런데 그 장면이 참 명장면으로 화제가 됐었고, 네, 명장면 화제라고 이 정도는 백투더퓨처를 처음부터 끝까지 못 보신 분들도 요 정도 내용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 다음에 네. 시퀄 비슷한 심슨 가족이 그렇죠. 문제입니다. 심슨 가족. 심슨 가족이라는 이 애니메이션은 1989년에 시즌 1이 제작이 됩니다. 그렇죠. 폭스 TV에서 제작을 하게 되는데 20여 년도 지금까지도 시즌이 연결이 되고 있어요. 20여 년간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애니메이션으로 기억이 되고 있고, 심슨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감탄사가 있습니다. 네, 감탄사가 영어 사전에 올라갔습니다. 아, 드디어 올라갔네. 네, 오리지널 영어 사전에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어 대백과 서적에 그렇죠, 그거 올라갔네. 단어가 올라갈 정도로 영향력이 있고, 실제로 이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폭스 TV에서 중간에 이제 심슨을 연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심슨 팬들이 들고 일어나서 계속해라. 적자가 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네요. 네, 하지만 이 굉장히 많은 뮤지션들이 성우로 출연을 하게 합니다. 네, 그렇죠. 메탈리카, U2, 그린데이, 마이클 잭슨까지 네, 살았을 때의 마이클 잭슨까지 기라성 같은 뮤지션들이 제작에 참여를 했고, 네. 이 심슨을 왜 얘기를 했냐면 백투더퓨처와 관련이 있습니다. 있죠. 패러디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백투더퓨처에서는 마이클 제이 폭스가 척베리에게 영감을 줬다면, 그렇죠. 이 심슨에서는 호머 심슨이 커트 코베인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이 호머 심슨이 대학교를 다닐 때 무능력하고, 그렇죠. 음악만 하고, 그랬을 때 이제 마지 심슨이 대학 교수하길 반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심슨이 우울함을 달래기 위해서 세상은 참 이제 뭐 무의미하다. 나는 이제 연주를 하죠. 허무함을 연주를 하는 것이 밴드가 바로 이 사드가즘이죠. 사디스틱과 오르가즘의 합성어가 되겠죠. 사드가즘을 결성을 해서 시애틀 사운드를 만들게 되죠. 시애틀 사운드를 만들게 되는데, 그때 공중전화 옆에서 한 청년이 전화를 겁니다. 야, 네가 원하던 사운드가 여기 있어. 네, 이게 바로 커트 코베인이죠. 그래서 너바나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듯 외국에서는 이런 영화와 애니메이션에서 이런 부분들이 참 재밌게 그렇죠.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얘기를 하나를 더 하자면, 일본 TBS에서 2009년도에 K-ON이라는 애니메이션, 저는 솔직히 안 봤어요. 저는 좀 중간중간 봤는데 전 그 AV 저거 봤어요. 나왔죠. 일본에서 동인지가 많으니까 안 놓치죠. 아바타 분장하고 뭐 하는 것도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솔직히 인디씬에 있는 밴드들 친구들만 하더라도 이 만화를 보면서 공감을 얻지는 못할 거예요. 그렇죠. 여고생들이 이제 경음악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뤘고, 그냥 애니메이션을 자분자분하게 이렇게 나가는 건데 이렇게 액션이 거창한 것도 아니고 음악을 잘 연주하는지 뭔지 애니메이션이니까 잘 모르겠고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 얘기를 다뤘던 이유는 뭐냐면은 기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2009년 당시에 팬더의 매출보다 깁슨이 매출이 상승하게 됩니다. 최초입니다. 일본에서 깁슨이 팬더보다 많이 팔린 해는 2009년 한 해밖에 없어요. 비싼데, 악기도 비싼데. K-ON에서 주인공 여자애가 이제 깁슨 레스폴 그렇죠. 사용을 합니다.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수많은 이제 매니아들, 안 좋게 얘기하자면 오타쿠들이 깁슨 멋있다. 그 주인공은 못 가지니까 깁슨이라도 사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게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다양한 다른 악기 브랜드들에서 이 현상을 리포트화를 시켰답니다. 이게 왜 깁슨이 더 많이 팔렸냐? 너 심할서 쓰고 싶어? 레포트 내. 레포트 내 해가지고 이제 K-ON의 영향이다라고, 이런 부분들이 바로 미디어,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나 영화가 음악과 뗄 수 없다는 부분은 그렇죠. 증명을 한 거죠. 악기 업계에도 영향을 준다. 백투더퓨처 봤을 때 이제 그 마티 맥플라이가 처음에 학교 밴드 연습할 때 아이바네즈 까만색을 들고 치는데, 그것도 사고 싶어요. 그것도 아이바네즈랑 저랑 별 관계도 없는데 그거 사고 싶고. 백투더퓨처에서 실제로 그 연주를 마티 프리드만이나 마티 맥플라이, 그러니까 마이클 제이 폭스가 직접 했죠. 연주를 했었죠. 멋있습니다.
그래서 이외에 또 음악 영화로는 많은 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영화죠. 크로스로드. 스티브 바이가 출연을 했던 랄프 마치오. 랄프 마치오가 이제 그 전문 배우죠. 그렇죠. 그런 거 이제 네. 색소폰을 분다든지 네. 뭐 이렇게 기타를 친다든지 하는데 네. 그 랄프 마치오가 단시일 내에 그 기타 연주를 할 수가 없어갖고 네. 그 라이쿠드한테 그 폰만 배웠군요. 네. 폰만 배워가지고 하는데 되게 그래도 배우답게 네. 실감나게 정말 실감나게 연주했죠. 연주했죠. 그 보면은 전반적으로 깔리는 모든 음악들은 스티브 바이가 참여를 해서 그렇죠. 작업을 한 거고요. 뭐 속주는 다 스티브 바이가 했다고 하고요. 마지막에 이제 스티브 바이가 최종적으로 결전을 펼칠 때 라이쿠더랑 하는 거죠. 라이쿠더가 연주를 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재밌는 점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 스티브 바이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실수를 합니다. 삑살이 나죠. 내죠. 삑 나죠. 그 삑살을 내는 장면을 삑삑. 예. 네, 한번 촬영하기 위해서 실수가 안 나니까. 네, 이 사람 실수라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네, 안 나니까 실수를 하기 위해서 20번 이상 촬영을 했다고. 아니 이렇게 보면은 그 어색해요 심지어. 네, 어색해요. 영화에 틀리는 게 어색해. 지금 저 틀릴 때가 아닌데 틀리죠. 그 부분에서 틀리는 장면을 또 연출을 했는데. 네, 잘했어요. 이 20번이나 촬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스티브 바이가 대단하다고 표현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참 능력이 없다고 표현해야 될지. 네, 그때는 기타가 아이바니즈는 아니었고 잭슨인가 샤벨인가였습니다. 네. 그렇죠. 빨간색에다 그렇죠, 빨간색이죠. 로즈우드가 랄프 마치오는 텔레캐스터죠. 5이죠, 5이. 네. 그 21 플랫인데도 마지막에 그 올리는 거, 뭐 이거 하죠. 올리는 오케스트레이션. 네. 말도 안 됩니다. 그거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줄 끊어지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아마 우리 또 병원 선생님께서 전문 분야일 것 같습니다. 음악 영화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뺄 수 없는 부분인데 브루스 브라더즈. 브루스 브라더즈는 극룡하긴 극룡한데 음악이 많이 삽입돼 있죠. 네. 그걸 보시면 좋은 게 네. 음악도 연주도 잘하고 네. 참 저 사람들 재밌게 논다라는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군중 심리를 이용한 그 그랜드 세프트 오토, GTA 같은 영화 같은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야, 자 그렇게 막 군중 심리가 돼갖고 막 수녀원에서 너 돈 내일까지 안 갖고 오면 우리 수녀원 망해 그래가지고 돈 찾으러 갔다가 할 수 있는 게 음악밖에 없다고 깜빵에서 나오자마자 그냥 댕기는 거죠. 까만 양복 입고 토스트를 먹어가면서 댕깁니다.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태어나서 최초로 경험했던 원소스 멀티유즈. 그러니까 영화도 영화였지만은 저는 게임을 PC 게임 브루스 브라더즈라고 게임이 있었는데 음표과 레코드판을 모으면서 나쁜 악역들과 싸우는 거 게임이었습니다. 요게 요즘에 저희 나라에서도 많은 인기를 끌고 있죠. SNL 세터데이 나이트 라이브. 그 필름입니다. 이 SNL 필름이란 게 어떤 거냐면 출연하는 크루 제작진들이 직접 각본을 쓰고 거기 출연했던 배우들이 출연을 해서 제작하는 영화들이 요 바로 SNL 필름인데 코네드 대소동이라고 예전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것도 SNL 필름이고 맥그루버라고 해서 맥가이버 비슷한 거. 그것도 SNL 필름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SNL 필름에서 제작이 되는데 SNL 필름 중에 대표적인 게 음악생활백서죠. 그런가요? 두 번째 대표적인 게 뭐 기어 타임즈 좀 되겠네. 그래서 브루스 브라더스에 보면은 이제 그 많은 뮤지션들이 출연하는데 악기상으로 출연하는 주인이 이제 우리 집 따지면은 뭐 이동환 이사 같은 거 아니야? 레이 찰스죠. 레이 찰스가 끝판왕이 출연하죠. 레이 찰스가 출연하는데 레이 찰스가 시각 장애인이에요. 시각 장애인이죠. 시각 장애인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훔쳐가려 그러면 총으로 쏘죠. 스나이퍼처럼. 건들지 마. 정확하고 나중에는 버스까지 몰죠. 운전하고. 버스 운전은 스티비 원더한테 배웠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 보면은 드라마 같은 연주자들이 많이 출연합니다. 아네사 프랭클린이라든지 나오죠. 제임스 브라운, 계란빵, 제임스 브라운, 그리고 스카 창법의 대가 킴 캘리웨이, 그리고 뭐 존리 후커 나오죠. 등이 음악과 영화에 참여를 해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임스 브라운, 계란빵. 좋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다양한 장르의 영화들을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에로로 가야죠. 영화는 에로죠. 그렇죠. 저희 전공 과목이죠. 전공 과목이고 이제 그 문학이나 영화나가 뭐 영화도 문학이죠. 시각적 문학이니까 보면 그 문학은 두 가지밖에 없답니다.
그 애정물이냐, 네. 복수극이냐, 아니면 애정 복수냐, 네. 복수 애정이냐, 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섹스죠, 섹스. 그렇죠. 그 섹스랑 살인이죠. 네. 섹스와 살인이죠. 네. 그래서 뭐 007 같은 영화는 그 007이 섹스하고 살인하고, 섹스하고 그렇죠. 살인하고 계속 그걸로 20몇 탄까지 가는 거죠. 그렇죠. 네. 여자 나오면 다 본드거리고, 그렇죠. 남자 나오면 제임스 본드 다 죽이고. 네. 네. 저기 그렇죠. 백설공주와 왕자님과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섹스죠. 네. 섹스. 예, 뭐 동물의 신비를 다룬 무슨 그렇죠. 북극의 눈물, 뭐 남극의 눈물 이런 것도 다 동물들이 섹스하는 거죠. 그런가요? 예, 복수하고 뭐 잡아먹고 막 다 그거죠. 예. 생존을 위해서는 뭐 뗄 수 없는 부분. 네, 그걸 셰익스피어가 이제 했죠. 섹스피어. 섹스피어가 애정물이냐 복수극이냐.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이게 안 되는 머리를 쥐어짜 갖고 어떻게 하면 애정물을 만들고 어떻게 하면 복수극을 만드냐 이러는 거죠. 자니 데뷔 키스 리차드 아들인 것 같아요. 주성치 그거. 토종 한국인 아닙니까? 그렇죠. 아가씨도 이쁘게 나오고. 미국 근대사를 음악으로 그렇죠. 풀이해내고 네. 음악은 영화랑 함께 듣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